안녕하세요, 발산동 코게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들썩들썩하죠.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참으로 이미지가 좋았는데 지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니 좀 안타깝네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상위 1%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제1저자 문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의학 논문에 1저자가 된다. 조국 장관도 의아스럽다 그랬죠. 그리고 총책임자였던 장윤표 교수님도 그 아이가 유학을 가려고 하니 내가 도와준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논문도 취소됐죠. 자, 그럼 거짓말. 자, 표창장 위조 문제. 동생 표창장과 조민 표창장 똑같죠. 그리고 총장은 표창장 준 적 없다 그러죠. PC에서 바로 위조 나와버리죠. 그리고 기생충하고 완전 똑같아 버리죠. 그럼 거짓말. 자, 키이스트 문제. 키이스트 조국 장관이 2주 동안 잘 출석했다 그러죠. 근데 키이스트에 알아보니 이틀밖에 안 나왔죠. 5일째 그만뒀죠. 그럼 이것도 거짓말. 자, 장학금 문제. 빠밤.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연속으로 장학금 2번 받아버리죠. 그리고 서울대 때려쳐버리죠. 그리고 부산의전원에 가죠. 그리고 유급당하죠. 그리고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받아버리죠. 아주 신기록 세워버리죠. 자, 근데 그 내막을 보면 더 수상하죠. 조국 장관과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죠. 노한준 교수를 만나, 교수 마, 내가 그림도 주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마, 내가 조국이야 하니까 바로 6학기 장학금 나와버리죠. 무언의 딜을 한 거죠. 노한준 교수가 추천한 사람 지금 청와대에서 주치하고 있죠. 참 수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조민은 한영예고, 고려대, 서울대, 부산의전원을 나와서 의사가 되려 그랬죠. 근데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스펙으로 대학 갔죠. 의사 되기 어렵지 않아요. 자, 저는 수능 400점 만점에 178점. 아버지 조국 아니죠? 저는 대학 못 갔죠? 참 슬프죠. 자, 두 번째, 웅동학원 문제. 조국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계실 때 땅을 담보로 해서 35억 원을 대출받게 되고 그 돈이 조국 일가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하죠. 그리고 그 공사 진행은 조국 동생인 조건이 맡아서 하게 되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5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돌아가시죠. 근데 지금 와서 조국 동생 조건이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의 공사비를 소송 걸게 되죠. 근데 이겨버리죠. 근데 지금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인 정경심 교수.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완전 비리 있죠. 자, 세 번째, 사모펀드 문제죠. 사모펀드란 무엇이냐? 그냥 뭐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요. 근데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뿔리는 펀드라 그러죠. 조국 일가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게 되죠. 코링크 P라는 업체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코링크 P가 또 투자하는 업체가 뭐 웰스 CNT 등등 뭐 업체가 있는데 다 관급 공사, 나라 공사를 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업체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200만원, 800만원씩 자문료를 주죠. 아니, 블라인드 펀드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 업체가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를 준다.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죠.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 코링크 P 그 업체가 만들어지는데 오촌 조카, 그리고 오촌 조카 와이프에게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씩 주는데 그 돈이, 자금이 그 코링크 P가 만들어질 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링크 P는 누구의 것이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정보를 합쳐져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도 분명히 의혹이 있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발산동만 봐도 학교와 학원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1점을 올리려고 밤낮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고를 수 있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집값 뭐 대출을 어떻게 받을까,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예전에 SNS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 사람을 무엇을 믿고 검찰개혁을 맡길 수 있을지 저는 참으로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근데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이렇게 클까요? 검찰개혁을 하려는 자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자, 이 둘의 싸움인데 저는 이 싸움에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 검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를 무조건 파헤친다고 보는 거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뼛속까지 검사예요. 검사의 길을 걷겠다고 했고 정치에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직분으로 정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위법 상황이 드러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고, 위법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발산동 곡괭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맨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동 곡괭이 구독!